네, 안녕하십니까. 2019-0574 홍원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초이치 기공학의 나비치를 통해 수지치를 제작하는 과정을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신종우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 위에 조금 설명을 덧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성된 나비치가 있다면 이제 그 나비치를 이용해서 이제 메모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제 메모를 하는 방법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성형법과 유입성형법, 그리고 주입성형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신종 교수님이 하신 대로 가압성형법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압성형법에는 가압성형용 함이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이제 교수님이 들고 계시는 게 이제 가압성형용 함의 하함입니다. 그 가운데 동그란 판 같은 게 보이시죠? 이제 그걸 디스크라고 하는데 하함에 동그란 디스크를 만들어서 나중에 메모리 끝나고 나서 분리를 할 때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함에 저렇게 동그랗게 디스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상함 위에 그 하함 위에 상함 그리고 상함 위에 뚜껑 이렇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압성형 하면은 상악용과 하악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함의 뚜껑에 보시면은, 네, 교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데, 한쪽은 이제 상악용, 하악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또 기공일을 한 사람으로서 좀 더 딱 멀리서 봐도 구별할 수 있게 이제 해보자면, 이제 상함과 하함 사이에 네, 평평하게, 네, 보시면 지금 들고 계신 게 되게 평평하죠. 네, 저렇게 생겼다 하면은 저거는 상악용. 그리고 이제 방금 드신 게 옆면을 보시면은 네, 약간 후방부 이쪽, 레트로몰라 패드 쪽이 약간 기울어져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하악용입니다. 네, 옆에 보시면, 네, 지금 보여주시죠? 네, 살짝 옆에 후방 부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메모를 하게 될 텐데, 이제 메모를 하기 전에, 네, 교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건, 하악용 함에도 똑같이, 네, 그 디스크가 있고요. 이제 함에다가 메모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나비치의 모형이 필요할 텐데, 이 나비치 모형은, 네, 마운팅 한 교합기에서 하고 나서 이제 모형이 상당히, 어, 말라 있을 수 있겠죠. 제작을 한지 좀 오래되었다면, 모형에 약간 수분기가 많이 제거되었을 텐데, 네. 일단 교수님께서는 이제 상악 모형을 이제 메모를 준비하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상악 모형을 네, 메모를 하기 위해서 상악용 이제 평평한 하함과 상함 사이가 평평한 네, 성형 함을 가지고 이제 들고 계신데 이제 나비치 모형을 당연히 메모를 할 때에는 하함의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석고를 아무래도 석고가 이제 나중에 디플라스팅 과정에서 함과 분리하는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시는 바세린을 함의 내부에 얇게 발라주도록 합니다.
이 바세린을 바르는 것은 이제 바세린이 여기서 섞고 분리제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바세린을 바르지 않고 메모를 했다. 그럼 나중에 디플라스킹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뭐, 힘을 억지로 빼려다 보면은 모형이 또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꼭 섞어 분리제 바세린을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나비치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를 하기 전에 네, 수분이 많이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물에 한번 적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비치 모형이 너무 건조되어 있을 경우에 매몰 과정에서 매몰제의 수분을 나비치 모형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매몰제의 혼수에 영향이 가면서 이제 제대로 믹싱이 되지 않아서 약간 매몰제에 기포가 생기는 그러한 네,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수분을 약간 이렇게 물에 잠깐 담가주면서 수분을 흡수를 시켜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 함에 그 나비치를, 나비치 모형을 위치를 시켜줄 때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비치 모형을 그 함에 위치를 시켰는데 함을 닫아 보니까 뚜껑과 너무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 또는 너무 많이 뜬다. 할 경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교환면이 교환면과 절단면 쪽이 뚜껑과 한 6m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저부가 너무 높다 하면은 트리밍을 진행을 한 다음에 메모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 만약 트리밍을 하게 되면 이제 모형에 있는 네거티브 인덱스가 손상이 되면서 나중에 재부착을 했을 때 좀 영향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 기저부의 높이를 신경을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메모를 하기 전에 꼭 상함과 하함을 한번 결합을 시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함과 하함이 막 잘 맞지 않는 경우에 또는 헐렁한 경우 이게 나중에 메모를 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1차 메모를 곧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곧 메모를 3단계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먼저 1차 메모의 경우에는 네, 하함과 하함에 매몰제를 놓고 그 위에 나비치 모형을 올릴 겁니다. 이 나비치 모형을 올렸을 때 그 매몰제가 하함과 상함의 그 사이 선에 그 그러니까 나비치 모형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높이가 하함의 높이와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바세린 도포 교수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함 내부에 꼼꼼히 바세린을 발라주시고 네, 당연히 뚜껑에도 꼭 발라줘야겠죠. 네, 그다음에 나비치 모형을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한번 높이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바세린이 잘 도포되어 있는 네, 함이고요. 그 위에 매몰제를 얹어줍니다. 이 매몰제는 이제 1차는 섞고, 2차도 섞고, 3차는 경섞고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차는 석고를 올려준 뒤 네, 모형을 위치시켜주면서 모형의 높이, 나비치가 아닌 그 모형의 높이를 함의 하함의 높이와 일정하게 네,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네, 이때 그 함에 그 언더컷이, 모형에 언더컷이 생기면 나중에 디플라스킹 과정에서 이제 분리를 하다가 모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꼭 메모를 할 때에는 언더컷이 없도록, 네, 꼭 주의를, 네, 하셔야 합니다. 네, 깔끔하게, 네, 그러니까 초기 경화가 일어날 때쯤에 살짝 물을 묻혀서, 네, 이게 덜어준 다음, 여분을 덜어준 다음, 물을 살짝 묻혀서, 네, 손으로, 네, 다듬어 주면은 깔끔하게, 네, 네, 깔끔하게 이제 메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상황 모형이기 때문에, 네, 상황용 함인, 이제 상황과 하함이 평평한, 네, 그 함에다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깨끗이 닦아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경우는 물로 직접적으로, 네, 물을 직접적으로 이제 닦고 있지만, 네, 경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병석고가 이제, 석고가 이제 뭐, 물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아도 이제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1차 메모리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1차 메모리 완료가, 네, 네, 아주 깔끔하게 잘 완료가 되었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2차 메모를 진행하게 될 텐데, 2차 메모는 이제 상함을 덮고 그 위에 또 석고를 부어주게 될 겁니다. 근데 석고를 부어줬을 때, 이 석고가 인공치나 인공치아의 사이사이에 붙어버리면은 나중에 분리하기 정말 힘들겠죠. 따라서 이렇게, 네, 석고 분리제, 석고 분리제를 모형의 표면에 꼭 이렇게 도포를 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디플라스킹이 편하게 하기 위함으로 꼭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네, 이제 함의 높이와 절단의 높이를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6mm 정도의 간격이 나온다 싶으면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석고 분리제는 이제 나비치를 제외한 이제 모형 부분에 도포를 해줬고, 2차 메모를 할 때, 네, 이제 2차 메모를 할 때, 메모제는 절단연까지, 나비치 절단연까지만 채워주게 될 겁니다. 이 절단은 손으로 드러내주게 될 텐데, 이때 치아의 사이에 이제 공간이 생기면 안 되겠죠. 기포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네, 그 플라스타를 손가락에 묻혀준 다음에 치아의 사이사이에 먼저 기포가 생기지 않게, 네, 지금 인공치 부분을 먼저, 네, 섬세하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덮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기포가 생겼다 하면 나중에, 네, 압력을 가했을 때
모양이 변할 수도 있고, 기포가 생긴 위치에 또 레진을 전입을 한다면 그 레진이 네, 불필요한 모형을, 네, 기포 모양을 띄우겠죠?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꼭 치아 사이사이는 잘, 네, 먼저 플라스타를 먼저, 매물제를 먼저 묻혀주고 그 다음에 매물제를 부어서 네, 절단의 높이 정도까지 매물제를 부어줍니다. 네, 이제 약간 흔들어서 네, 매물제를 평평하게 만들어 준 다음 그 다음 이제 절단현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교환면과 절단현을 노출시켜 줍니다. 네, 네, 함의 옆면을 네, 모두 채워주고 있고요. 손가락으로 교환면을 쓱 닦아내어 주면은 네, 쉽게 교환면을 네, 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환면을 드러낸 다음 이제 매물재가 네, 경화가 되면은 3차 메모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3차 메모를 진행하는데 이 교환면을 드러내는 이유는 어, 나중에 레진을 전입시켜 주면서 압력을 가했을 때 교환면 쪽에 석고 그냥 플라스타가 채워져 있을 경우엔 네, 압력을 플라스타가 다 견디지 못하고 인공치의 위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튼튼하고 단단한 그런 이제 경석고를 이용해서 3차를 메모를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이때는 약간의 언더컷을 생성을 해주면은 네, 경석고와 석고의 이제 기계적인 결합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언더컷을 약간만 좀 생성을 시켜주고, 그리고 2차 메모리 완료가 된 후, 이제 석고가 모두, 플라스타가 모두 경화가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석고 분리제를 다시 도포를 해줍니다. 이제 이는 이제 석고랑 경석고의 화학적 결합을 네, 차단을 하기 위해서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네, 지금 언더컷을 약간 형성을 해주기 위해서 네, 교수님께서 스파츌라로 네, 어, 이제 굳고 이제 교환면이 잘 드러나 있죠. 여기에 경화가 완료되었고 이곳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해주게 될 텐데 기계적 결합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충격을 주었을 때 분리가 가능하지만 근데 이제 화학적 결합이 일어날 경우 이제 충격을 주어서 분리를 하다가는 이제 쉽게 모형까지 파손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언더컷을 이용해서 기계적 결합을 주고 이제 석고 분리제를 이용해서 화학적 결합은 차단시켜 줍니다. 네, 분리제를 꼼꼼히 도포를 해주고 언더컷 부위에도 특히나 더 신경을 써줘야겠죠. 네, 분리제가 네, 그 액체 상태일 때
진행하시면 안 되고, 이제 분리제가 약간, 네, 약간 조금 말랐을 때, 그때 3차 메모를 네,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경석고를 부어주게 됩니다. 경석고를 약간 조금 오버해서 부어준 다음, 네, 충분히 넣어주고, 그래서 부족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충분히 네, 경석고를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주면, 이제 여분, 이제 초과한 이제 양의 경석고가 뚜껑에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네, 보이시죠? 네, 예, 구멍을 통해서 저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안쪽은 이제 매물재로 꽉 채워진 네, 함의 안쪽은 매물재와 모형과 매물재로 꽉 채워져 있고 이제 경석고의 경화만 기다리면 메모리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때 경석고가 지금 뚜껑을 닫힌 상태에서 네, 경화가 되다 보면은 이제 경화 팽창이 일어나면 뚜껑이 약간 들리거나 약간 모형의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화가 진행되는 동안 네, 클램프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클램프입니다. 거기에 이제 함을 넣고 네, 이제 클램프 두 개가 그러니까 함 두 개가 들어가는 클램프이기 때문에 네, 다른 함도 같이 넣어주고 압력을 가해 주어서 이제 경석고의 경화 팽창을 막아줍니다. 네, 이제 압력을 가해 주니까 여분의 경석고도 또 많이 흘러나오죠. 이게 손에 힘을 할 수 없는 걸 기계를 이용해서 네, 좀 더 확실하게 네,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경속고가 굳으면 3차 메모리 완료가 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차 메모를 하기 전에 미리 네, 모형의 교화면을 인기를 체득해두는 것이 나중에 불이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또 메모를 할 때 함에 꼭 결합이 잘 되는지 상황과 하함을 꼭 미리 결합을 보고 또 매물 하기 전에 나비치 모형에 꼭 수분을 한번 묻혀주어서, 네, 모형이 매물재의 수분을 흡수를 하는 것을 미리 방지를 해주고, 모형의 높이를 함과 한번 일치시켜 보면서 확인을 해준 다음, 1차 매물을 진행해 주야 됩니다. 1차 매물은 함의, 네, 하함의 높이만큼, 네, 채워준 다음, 그 나비치 모형을 정중앙에 위치시켜서 네, 여분을 덜어주고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네. 아, 바세린은 무조건 먼저 함 내부에 모두 보호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또 네, 1차 메모리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석고 분리제를 다시 네, 석고 분리제를 경화된 네, 석고에 다시 매물제에만 발라주고 나비치에는 발라주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나비치에 아니, 매물제에만 석고분리제를 발라주고 또 이제 액, 석고분리제가 약간 말랐을 때쯤에 2차 메모를 진행해 줍니다. 또 2차 메모 또한 석고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주게 되는데 네, 먼저 치아 사이사이에 기포가 생기면 안 되므로 석고를 인공치 부분에 먼저 묻혀줍니다.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서 먼저 묻혀준 다음 남은 매물제를 이제 부어줍니다. 부어주고 약간 흔들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준 다음 교환면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드러내줍니다. 네, 교환면을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치면은 그만큼 쉽게 드러나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굳어가기 전에 네, 경화가 일어나기 전에 2차 매물제와 3차 매물제 사이에 기계적 결합을 주기 위해서 네,
기계적 결합을 주기 위해서 네, 약간의 언더컷을 형성해 줍니다. 이 기계적 결합을 주는 이유는 화학적 결합을 너무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면은 네, 나중에 분리를 하는데 매우 힘들기 때문에 모형의 파절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제를 바르게 되는데 또 화학적 결합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긴 경우 네, 그냥 완전 그 그러니까 서로의 받쳐주는 힘이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기계적 결합을 네, 언더컷을 만들어서 화학적 결합은 없애고 기계적 결합을 이용해서 네, 서로 네, 이제 꽉 네, 지탱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언더컷을 만들어주고, 이제 2차 매몰제가 모두 경화가 완료가 되었다면, 그 위에 또, 네, 석고 분리제를 네, 도포를 해주게 됩니다. 석고 분리제가 이제 약간 말랐다면, 이제 그 뒤에 경석고를 믹싱을 해서 3차 매몰을 완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의 경석고를 넣어준 다음 뚜껑을 덮어서 네, 여분의 경석고가 모두 흘러나오도록 네, 만들어주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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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을 네, 클램프에 넣어서 압력을 가해줘 함 내부에 네, 있는 경석고가 경화가 되면서 경화 팽창을 통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꽉 조여주게 됩니다. 이 상태로 둔 다음 3차 매몰제인 경석고가 경화가 완료가 되었다면 예, 그대로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이 네, 이제 3차 매몰까지 경화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다시 이제 함을 꺼내 보겠습니다. 그 경숙고가 완전히 경화되었다면 제 클램프의 손잡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함을 빼내어 줍니다. 이제 상함과 하함이 이제 꽉 붙어 있겠죠? 이제 안에 매몰제로 이제 꽉 붙어 있는데 이제 서로를 분리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을 함에 전달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왁스를 약간 연화시켜 주면서 네, 이제 함을 분리하는 원리인데 먼저 열을 어떻게 가해주는지 한번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스팀기를 이용하게 될 건데 네, 스팀기에 네, 함을 위치시키고 네, 이제 뚜껑을 닫은 다음 안에서 나오는 이제 수증기의 열로 네, 함을 이제 함의 열을 가하는 형식으로 네,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스팀의 이제 뜨거운 열과 압력이 이제 강하고 나중에 네, 끝나고 나서 뜨거워진 함을 함부로 쉽게 잡거나 손으로 네, 또는 이제 뚜껑을 열 때 이제 스팀의 열기가 얼굴로 확 들어오는 것을 네, 조심해 주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이제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위치시켜 준 다음 네, 스팀기를 작동을 시켜줍니다. 네, 오토 스팀 적혀 있고요. 그럼 밑에 그 판에 구멍에 통통 뚫린 거 보이시죠? 이제 그쪽에서 네, 이렇게 수증기 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네, 아직 뜨겁지 않은 상태니까 이렇게 만져도 괜찮지만 나중에는 꼭 주의를 네,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뚜껑을 닫아주고, 이제 열이 가해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열이 훅 올라오면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면 화상을 입을 수 있겠죠. 이제 항상 조심을 해야 하고, 네, 교수님처럼 이게 꼭 장갑을 이용해서 네, 손에 화상이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뜨거운 상태이므로 네, 먼저 전원을 먼저 꺼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 조심히 집어서 네, 네, 앞에 이 홈이 있죠. 네, 앞뒤로 홈이 있는데 이 홈을 네, 천천히 흔들어서 양쪽을 모두 이제 천천히 흔들어서 네, 상음과 하음을 분리해주게 될 겁니다. 이게 함부로 열다가는 이제 한쪽으로 그냥 힘을 너무 무식하게 주면은 그 모형의 그 매몰제에 언더컷이 있을 경우 이제 파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꼭 이제 천천히 살살 흔들면서 열어주도록 합니다. 네, 안에 이제 열을 가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함을 분리를 해주면은 안에 있는 왁스는 약간 연화된 상태이겠죠. 보통 이제 스팀기에서 이제 5분에서 약 7분 정도 네, 해주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네, 왁스가 연화되어서 인공치는 매몰제에 박혀 있고요. 모양 그대로 왁스만 연화된 왁스만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네, 연화된 왁스는 모두 덜어서 제거를 해주고 이제 왁스의 네, 역할은 이제 여기서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왁스 덩어리를 제거하고 나면 꼭 안에 왁스 찌꺼기가 이제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왁스 찌꺼기도 또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네, 스팀을 통해서 이제 열과 압력으로 밀어서 없애주거나 또는 아예 뜨거운 물에 넣어서 네, 뜨거운 물을 이제 부어주어서 네, 왁스의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잔여 왁스가 네, 남아있을 경우에 레진을 나중에 전입을 할 때 왁스의 그 부위만큼 레진에 기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이제 레진에 기포가 생기면 그 부위에 꼭 음식물이 침투를 한다면 냄새가 나고 이제 보기도 흉하기 때문에 꼭 네, 왁스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네, 특히나 인공치 사이사이에 네, 왁스가 네, 끼어 있으면 안 되겠죠. 매우 보기. 네, 이제 스팀기 위에 올려놓고 스팀을 치거나 네, 교수님께서 뜨거운 물을 붓는 방법 또한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스팀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왁스가 뜨거운 열에 의해서 녹고 이제 스팀기의 압력을 통해서 밀려 나오면서 네, 왁스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거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왁스를 정리를 해주고 만약에 조금 잘 안 된다 싶으면 뜨거운 물을 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떨어지는
압력으로 왁스를 제거를 깔끔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왁스 워시를 왁스 워시라고 하는데, 이 왁스를, 잔여 왁스를 모두 없애는 것을 왁스 워시라 하는데, 이제 왁스 워시가 끝난 후에, 자, 함이 뜨거움으로 이제 조금 식혀준 다음에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음, 이게 너무 과하게 차가울 때 진행하면은 안 되고, 이제 약간 따뜻할 때, 미지근할 때쯤에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하고, 이제 레진을 그 공간에 이제 전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자, 다음으로, 이제 왁스워시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레진 분리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도포를 해주게 될 텐데, 네. 이제 레진 분리제가 모형에 제대로 도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디플라스킹 과정에서, 네, 당연히 석고를 모형에서 이제 의치상에서 분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인공치 사이사이에 분리자가 도포되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면은, 레진을 전입하고 나서 전입을 할 때, 이제, 그, 레진 분리제가 인공치 사이사이에 도포가 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고, 따라서, 네, 그, 공간이 뜨면 뜰수록 기계적 결합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레진과, 레진치와, 레진 분리제가, 아니, 레진 의치상과 레진 치아, 인공치 사이에 네, 화학적 결합력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의치상을 딱 디플라스킹을 했을 때 이제 인공치에서 의치상에서 이제 인공치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레진 분리제가 꼭 인공치와 인공치 사이사이에는 도포가 되지 않도록 네,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네, 너무 과하게 도포해서도 안 되겠죠? 네, 항상 분리제는 네, 얇고 모든 부위에 깔끔하게. 그리고 분리제는 항상 액체 상태일 때가 아닌 조금 말랐을 때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모형의 곳곳에 꼼꼼히 인공치를 피해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레진 분리제가 네, 좀 말랐다 싶으면은 이제 레진의 파우더와 리퀴드를 믹싱을 해줍니다. 보통
파우더와 리퀴드의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그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맞게 이제 미싱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리퀴드는 저렇게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네, 양을 조절을 해주고 이제 파우더와 리퀴드를 믹싱을 진행을 해줍니다. 당연히 이제 레진을 전입을 할 때는 이제 병상 상태인 이제 인절미 상태, 이제 손으로 잡아도 손에 묻어나지 않고 말랑말랑한 그런 상태일 때 전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인절미 상태까지 이렇게 믹싱을 네, 해주고 충분한 믹싱이 완료가 되었다면 네, 약간 네, 지금 레진 리퀴드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덮어주고 네, 있습니다. 레진이 리퀴드가 증발을 해버리면은 그 리퀴드의 이제 혼수비가 안 맞아지겠죠? 네,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레진의 이제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쭉 달라붙냐 안 붙냐를 보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인절미 상태가 완료가 되어서 이 손으로 한번 네, 모형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잘 섞어준 다음 네, 이렇게 문질문질 해서 이제 레진을 네, 병상 상태에 맞죠? 네, 잘 늘어나고 손에 달라붙진 않고 인절미 상태일 때 이제 함에 네,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네, 넣어준 다음 셀로판지로 네, 셀로판지로 이제 위에 덮고 이제 압력을 네, 함을 닫은 다음에 이 상태로 압력을 가해줘야 될 겁니다. 네, 이제 총 3번의 압력을 가하게 될 건데 1차와 2차의 경우에는 네, 추가적으로 네,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레진을 전입을 시켜주고 셀로판지를 넣어서 네, 여분의 레진을 제거해주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3차의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레진을 넣지 않고 셀로판지도 제거한 상태로 3차 압력을 진행해 주게 될 겁니다. 이때
2차 압력보다, 아니죠. 2차 압력이 1차 압력보다 강하게, 3차 압력이 2차 압력보다 강하게 진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1차 압력을 네, 1000으로 했다면 2차는 1500, 3차는 2000 이렇게 네, 꼭 진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1차 압력을 네, 1000으로 하셨네요. 이렇게 여분의 레진이 옆으로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함을 다시 분리를 해주고 네, 셀로판지를 떼어내면서 네, 여분 레진을 모두 쓱 제거해 줍니다. 네, 여분의 레진이 남아있지 않도록 깔끔하게 제거를 해준 다음 똑같이 2차 압력을 가해주게 될 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레진을 추가로 하시지 않았고 그냥 셀로판지만 덮어서 네, 넣고 다시 압력을 가해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1000이었죠. 그럼 이번엔 1500. 네. 네, 1500에 압력을 맞추고, 네네. 다시 네, 함을 분리시켜 줍니다. 그럼 똑같이, 네, 셀로판지 떼어주면, 여분의 압력이 아까보다 적게 나왔죠? 적게 나온 레진이, 네, 모형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똑같이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네. 셀로판지를 넣어주는 이유는 이제 레진 여분이 이제 저 모형에 반대편에 있는 모형에 묻어나지 않도록 셀로판지를 꼭 1, 2차를 시행해 주었고요. 네, 3차. 3차는 셀로판지를 떼어낸 후 네, 바로 그냥 함을 덮어서 셀로판지 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3차는 가장 강력하게 2000, 네, 2000의 압력으로 네, 1000, 1500, 2000, 네. 이제 마지막 압력을 주었다면 이 함을 그대로 다시 아까 그 클램프에 넣어서 네, 레진의 팽창을 막아주기 위해서도 다시 넣어줍니다. 만약에 레진의 팽창도 네, 레진도 이제 중합을 하면서 팽창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때 변형을 또 막아주기 위해서 매몰할 때와 똑같이 클램프에 넣고 네, 레진이 중합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도록 합니다. 이때 클램프에 함을 넣고 레진을 이제 열중합을 시켜주게 될 건데 어떻게 중합을 시켜주냐? 이 클램프를 끓는 물에 담가서 네, 중합을 시켜주게 될 겁니다. 당연히 끓는 물에 담는 거기 때문에 꼭 함이 끝까지 잠길 수 있게 충분한 양의 물에 넣고 네, 닫아야겠죠? 손잡이에 잡고 이제
물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전원 스위치를 키시겠죠? 네, 항상 네, 뜨거운 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화상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클램프가 끝까지 모두 잠겼죠? 네, 함이 꼭 물에 꼭 잠겨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전원 스위치가 켜졌고요. 이제 네,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열이 가해지면서 클램프 안에 있는, 함 안에 있는 레진이 전달된 열을 통해서 네, 열중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레진 중합이 완료되었다 싶으면, 네, 클램프를 뜨거운 물에서 꺼내야겠죠? 이때 상당히 뜨거울 수 있으므로 이제 꼭 장갑이나 이제 안전 장비 같은 거를 착용을 네,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스위치가 꺼졌고, 이제 클램프를 뜨거운 물 속에서 네, 꺼내게 됩니다. 이제 작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 함이 네, 뜨거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식혀줘야 하는데, 이 클램프에서 이제 꺼내서 함을 갑자기 네, 찬물에 바로 담가버리면은 이게 급격히 식혀지면서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꼭, 네, 좀 식혀준 다음, 따뜻하게 식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찬물을 부어주도록 합니다. 네, 조금 식은 다음에 찬물로 네, 조금씩 식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까 3차 압력을 가한 후에 클램프에 넣어서 압력을 가해주는 이유는 이제 만약에 이때 압력을 제대로 가해주지 않을 경우에 네, 네, 이제 레진에 이제 기포가 생길 수도 있어서 꼭 이제 클램프에 넣고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충분히 식은 이제 함을 네, 클램프에서 꺼내서 네, 상함과 하함을 분리를 됩니다. 이제 분리를 하면은 아까 원래 나비치 모형 그대로 이제 재료만 레진으로 교환되어서 나오겠죠? 네, 손잡이를 네, 끼워주면서
네, 함을 꺼내고, 자, 함을 아까처럼, 네, 좀 살살 흔들어서, 자, 메모를 할 때는 이제 하함, 상함, 뚜껑 순으로 덮었다면, 이제, 네, 지금은 뚜껑, 상함, 하함 순으로, 이제 순서대로, 순서가 반대가 되도록, 네, 분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석고 분리제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석고가, 네, 함 내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꼭, 네, 석고 분리제를, 네,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리제가 만약에 도포가 되지 않았다면은, 네, 그만큼 디플라스킹 과정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함을 분리하고 있는데 앞뒤를 살짝 흔들어 주면서 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흔들어 주고 그 다음에 디스크 부분을 망치, 해머로 이용해서 약간 살살 두드려 줍니다. 네, 살살 두드려 주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세게 할 경우에 네, 너무 세게 할 경우에 모형이 파절이 올 수 있겠죠. 꼭 살살 두드려서 네, 이렇게 디스크를 이용해서 네, 디플라스킹을 하는 네, 과정이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디스크가 없었다면 방금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데 네, 네, 힘들었겠죠. 네, 약간 살살 툭툭툭 치면서 밀어내어서 네, 네, 경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약하게 두들기고 있지만 해머로 두드릴 수 있겠죠. 네, 석고였으면은 네, 쉽게 파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석고와 병석고를 분리를 해주게 되는데 이제 화학적 결합은 없으니까 없고 기계적 결합만 남았으므로 아까 분리제를 통해 화학적 결합은 차단을 했으니까 네, 언더컷 부분만 네, 약간의 충격을 가해주면은 네,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치아의 교환면이 잘 드러났죠? 네, 이게 경석고로 3차 메모를 진행을 해주었기 때문에 네, 인공치의 위치 변화 없이 네, 모형 잘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제 매몰제를 이제 제거를 해주고, 네, 이제 모형을, 네, 얻어야겠죠? 네, 이제 모형을 얻어야 되는데, 네, 해머를 이용해서 또 다시 돌려주면은 1차 매몰했던 것과 2차 매몰했던 것이 네, 사이가 벌어지면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섞고 분리제를 네, 사이사이의 중간중간 단계에서 네, 도포를 했기 때문에 네, 쉽게 분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약간의 충격을 주면은 항상 네, 약간의 충격만 주어야겠죠. 네. 너무 크게 충격을 주면은 네, 지상이 파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살살 흔들어서 네, 빼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매물재를 모두 제거를 하였고요. 이제 여분의 매물재는 나중에 네, 기계 그 핸드피스를 모터를 이용해서 네, 좀 더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얻은 모형은 네, 다시 네, 네거티브 인덱스까지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재부착을 해줍니다. 교합기에 재부착을 해준 후에 이제 가압성형법을 이용했죠. 레진 전입 방법을 따라서 이제 교합 고경이 이제 증가를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 삭제를 해주면서 이제 교합 고경을 맞춰주는 네,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모형을 네, 교합기에 재부착을 하고 네, 주로 본드나 네, 왁스를 이용해서 네,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약간 너무 과하게 붙이지 않도록 충분히 작업을 하다 떨어지면 안 되겠죠? 교합을 점검을 해봅니다. 이제 교합 구비이 높여졌기 때문에 이제 과하게 접촉되는 부위가 있을 텐데 네, 그런 부위를 네, 이렇게 교합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고 네, 측방 이동도 확인을 하고 네, 치아에 묻어나면은 그 부위를 과접촉 부위를 네, 인공치를 삭제를 함으로써 네, 교합을 맞춰주도록 합니다. 네, 인공치 과접촉 부위를 약간 삭제해주면서 네, 계속 교합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때 교합을 맞춰준다고 높이를 맞춰주겠다고 이제 그 일지상의 내면을 삭제를 하면은 네,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럼 인공치에 네, 인공치를 좀 삭제를 해주면서 네, 모형에서 이제 교합 고경을 모두 완료를 했다면 네, 모형을 제거해 줍니다. 이제 모형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네, 이제 일지상을 얻어낸 일지상에 보시면은 이제 매몰제가 아주 많이 묻어 있는데 이제 잔류된 네, 석고랑 네, 기포 등을 이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꼼꼼히 제거를 해주어야 네. 이제 입 안에 환자의 그 구강 내로 들어가서 착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깔끔하게 네,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네, 인공치 사이사이에는 이제 많이 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잔류 석고를 모두 제거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벤처 거를 이용해서 의치를 해주게 될 겁니다. 이제 다듬질을 하는 모든 경우에는 이제 모두 이제 좀 더 거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부드럽고 작은 걸로 네, 다듬질을 해주는 것이, 연마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물속에 넣었다 빼면은 석고가 좀 더 제거하기 쉬워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된초벌을 이용해서 의치를 다듬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공치의 현면 또는 이렇게 모형이 겉으로 봤을 때 미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네, 갈리지 않도록 이제 인공치가 타거나 네, 조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인공치 타면은 보기 흉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러버 포인트를 이용해서 연마를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퓨마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의치를 연마를 해줄 텐데, 이때는 꼭 그 인공치가 이제, 아니, 의치상이 꼭 충분히, 네, 물기가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계속 이렇게 의치상에 묻혀가면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인공치는 항상 네, 타지 않도록 네, 조심을 해주고, 의치상이 이제 번쩍번쩍하게 빛날 정도로 네, 광을 내주도록 합니다. 계속 채워서 네, 네, 이렇게 연마가 완료가 되었다면 보신 것처럼 잔류된 석고도 없이 네, 의치상이 매우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연마까지 완료가 된 네, 수지이치는 이제 그 치료실로 이제 보내져서 이제 환자의 구강 내에 한번 착용을 해보고 만약 수리할 문제점이 또 있다 하면은 다시 수리를 하고 네, 다시 환자한테 돌아가서 환자가 만족을 한다면 다시 이제 환자가 착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연마 과정을 네, 네, 보시면 이제 광 나는 게 다르죠. 이렇게 하면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네, 완료된 네, 여기까지 네, 수지해체 제작 과정 완료된 나비치를 이용해서 맨몰부터 네, 연마하는 과정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네, 보신 것처럼 종이치의 보관은 물속에 담궈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까지. 를 끝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길기도 하고
제가 많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